예제 4번 보세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걔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 추론하는 건데,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줄에 중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얘는 판별식 D가 0이 돼야겠다. 요거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지금 판별식을 먼저 쓸게요. 짝수 판별식을 쓰는데 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x 빼고 전부니까 4루트 b부터 시작하는 애인데, 얘가 써보면 절반 제곱하니까 2루트 b에 곱하기 사인 b 플러스 c까지가 전체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제곱 a까지가 되고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서 보면 쟤를 정리를 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요 앞에 거부터 정리를 하면 4b 곱하기 사인 제곱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되고 식이 써지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니까 A랑 B랑 C랑 더했을 때 180도다. 이걸 이용해야 돼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죠. 그럼 3개의 각을 더했을 때 180도인데 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얘만 넘기면 파이 마이너스 A가 B 플러스 C와 같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A를 대입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 되기 때문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럼 그냥 사인 세타니까 얘를 정리하면 4b 곱하기 사인 제곱 a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a 곱하기 사인 제곱 a다 라고 써지고 0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식이. 요거 이용하는 거.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답 구하시면은요. 자, 묶어볼게요. 공통인수를 묶으면 4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되고 곱하기 요 자리에 남는 게 b-a가 되고 0이 되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인 제곱 a가 0이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b-a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가 아니라 삼각형 ABC다 보니까 A라는 각은 요 각은 삼각형의 한 내각이죠. 그죠? 그럼 삼각형의 한 내각은 180도를 넘을 수가 없지? 그럼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만 만족을 하냐면 0보다 커야죠, 각이. A라는 각이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단 작아야죠. 삼각형의 한 내각이다 보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프 그려보면. 얘만 만족하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되냐면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5번 갈게요. 5번도 쉬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여기 있고 지금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 얘가 45도 얘가 75도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잘 봐. 이 각이 몇 도냐면 60도예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얘 구하래요. 그죠? 갑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30이죠.
여기 길이가 30이니까 얘는 그냥 뭐 쓰면 되냐면 60도랑 30이랑 마주보지? 그 다음에 45도랑 x랑 마주보죠? 그러면 60도도 알고 45도도 아는 값이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얘. 그냥 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60도랑 45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x랑 사인 60도분의 30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30 곱하기 사인 45가 x 곱하기 사인 60과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되죠? 됐니? 따라서 요거 x 값만 구해주시면 답은 얼마 나오냐면 계산 생략합니다. 10루트 6 나와요. 알겠니?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코사인 법칙 갑니다. 자, 코사인 법칙도 펜 드시고요. 거기다 밑줄 치세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코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공식 자체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한 페이지를 싹 넘겨봐. 뒤로 돌려봐. 뒤로 돌려보면 제가 증명 넣어놨죠? 증명 넣어놨는데 거기 위에 두 번째 줄, 위에 두 줄 써져 있는 거 제가 보시면 코사인 법칙 공식 증명은 내신에서 간혹 서술형이나 또는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고 밑줄 치겠습니다. 기본 공식 증명은 뭘 이용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합니다. 알겠니? 그것만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기본 공식 증명은 뭐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 그럼 결국은 직각을 만들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갖다가 변 표현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식 기본적으로 외우시는데, 자, 밑에 4페이지에 이그젬플 1번 보면서 숫자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보시면 B 주어졌고 C 주어졌고 A 주어져 있죠?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45도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이고 요 길이가 루트 2고 요 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문제가.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을 구해보니까 요 값을 피타고라스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a제곱이 될 거고 3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45도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3의 제곱 더하기 2니까 1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6루트 2가 나오고 곱하기 여기가 코사인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2가 돼요. 됐나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5 나옵니다. 5 제곱이 a 제곱이 따라서 a 제곱이 5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5밖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2번 봐봐. 자, 2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요. 자,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걸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치?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공식이 뭐냐면 위에 잠깐 볼래? 위에 개념 설명에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각의 크기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잘 정리하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적당히 이항하고 적당히 나누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괄호 2번에. 됐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 한각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그걸 굳이 몰라도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 잘 봐. A랑 B랑 C가 주어졌고 문제에서 코사인 C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본 공식 자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가 되고 곱하기 코사인 C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그냥 공식 쓴 거예요. 굳이 변형 공식 안 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공식. 이거 쓴 거라고 이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그럼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요만큼을 싹 넘기고 얘도 이항을 시키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6 곱하기 7이 되고 여기가 코사인 C가 되고 이만큼이 6제곱 더하기 7제곱에서 8제곱을 빼준 것과 같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값으로만 뭐 하면 돼요? 얘를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코사인 C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 오케이. 숫자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6페이지 갑니다. 정원아, 그 뒤에 문 좀 닫아줄래? 자, 6페이지 보시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잘 봐. 예전에 이렇게 쪼개져 있었거든. 원래 코사인 법칙이 교육과정에서 두 개를 배웠어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누구만 남았냐면 제2 코사인 법칙만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 말 떼어버리고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배운단 말이야. 이제 지금 현재 수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식 자체는.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을 지금 써드린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 교육과정의 제1 코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자, 근데 그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제가 보시면 밑에 제가 정리한 내용 있죠. 갑니다. 자, 원래 두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각이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가 있니 없니? 있죠? 삼각형에서 나머지 두 각 주어지면 180도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뭐가 편하냐면 코사인 법칙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앞에서 배운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밑줄 칩니다. 삼각형의 한 각이 아까 얘기한 거 특수각이 아닐 때 거기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호제스톡 보면 제가 써드린 거 있잖아요. 삼각형의 한 각이 특수각이 아닐 때, 즉 30도, 45도, 60도 이게 아닐 때 그럼 그때는 75도와 같은 각이 나오면 사인 75도 각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 뭘 이용해도 된다? 코사인 법칙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 가면서 문제 하는데 얘는 잘 나오진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거. 자,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 자, 코사인 법칙의 기본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잘 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 되니?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아, 이거 미안. 여기다 정리해야겠다. 자, 잘 봐.
예제 2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필기하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중학교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잘 봐. 첫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반드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가 돼요. 파이가 돼요. 파이가. 대각의 크기의 합이. 자,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원주각입니다. 원주각. 자, 잘 봐.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중심 찍고 내접하는 사각형 하나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거든. 그랬을 때 요렇게 쌤이 이어볼게. 그러면 요각의 이름은 중심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각의 이름이 뭐냐면 원주각이에요. 자, 누구에 대한 원주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야. 그 다음에 잘 봐. 반대편을 보면 요만큼도 중심각이고 요각이 원주각이거든. 그럼 얘는 이만큼에 대한 원주각이란 말이야. 2호에 대한. 근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한 것과 분홍색으로 칠한 거를 합치면 원주가 되죠. 그럼 원주에 해당되는 중심각은 몇 도냐면 360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질을 알고 있어. 잘 봐. 원주각의 2배는 항상 뭐다? 중심각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각의 2배를 한 것도 뭐야? 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얘는 2알파가 되고 얘는 2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2알파랑 2베타를 더한 게 360도예요.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무조건 몇 도예요?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간단한 증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잘 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서로 마주보는 각이 몇 도다? 합이 180도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사각형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대각선이었다고 했을 때 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니네가 보자라는 거거든. 그럼 그 조건이 뭐냐면 요각과 요각이 같으면 두 개의 각이 같으면 이 사각형은 원에 항상 내접합니다. 요각과 요각이 같으면. 근데 반대로 이쪽 각과 이쪽 각이 같아도 원에 항상 내접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원주각이에요. 잘 봐. 쌤이 요런 애를 원안으로 한번 옮겨 볼게. 이렇게 옮겼다 치면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원에 내접하죠. 그 다음에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그리면 요각과 요각이 생기는데 얘랑 얘가 같죠. 항상. 왜? 원주각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요각과 요각이 요호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항상 같아. 마찬가지로 요쪽의 시야에서 보면 요호에 대한 원주각이 어디냐면 요각과 요각이라서 얘네들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바깥의 원을 싹 지워보면 문제에서 원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사각형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게 규명이 되면 얘는 원에 뭐하고 있는 거야? 내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그걸 알아내는 순간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의 합도 몇 도다? 180도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잘 봐. 원이 굳이 그려지지 않아도 이렇게 생기는 각이 크기가 같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원이 그려질 될 거예요. 망했어요. 네, 어쨌든 됐나? 그러니까 사각형만 주어졌을 때도 원에 내접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까지 정리를 하고 예제 2번을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 문제가 그래서 지금 요거 이용하는 거거든? 방금 전에 배운 거. 잘 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갑니다. D, C, A, B인데 요 길이 구하라고 그랬거든, 문제에서. 요 길이.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6이야. 그런 다음에 요각이랑 요각 체크해. 자, 요각이랑 요각 체크해서 쌤이 요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각이 베타인데 베타라고 놓을 수 있는데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의 합이 몇 도다? 파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베타라는 값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되니? 자, 그럼 보세요. 이쪽 삼각형 봐봐. 내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길이가 이만큼이거든. 이만큼인데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 알고 요각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죠? 써볼게요. 쓰시면 갑니다. x제곱은 6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냐면 베타인데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코사인이.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36 더하기 9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36이죠. 곱하기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되는데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값을 뭐라고 줬냐면 코사인 b잖아요. 이게. 그럼 코사인 b니까 이게 얼마냐면 9분의 1이죠. 대입하시면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 답은 7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네. 네. 원의 중심이 사각형 안에 있냐고요? 아니요. 네. 없어도 돼요.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자, 이렇게 그림 나와 있고, 잘 봐.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에요. 됐나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 구하래요. AD의 길이. 그럼 얘는 뭐가 없어요? 각이 없어요. 문제에서 뭐만 줬어요? 변만 싹 다 줬단 말이야. 그지? 근데 니네 여기 봐봐. 자, 도형을 봤을 때 어떻게 풀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잖아? 그지? 그럼 이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값만 알면 되냐면 요 각에 대해서 만약에 요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내가 코사인 알파 값만 만약에 안다면 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얘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걸. 이해됐나?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시야를 좀 확장을 할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전체 삼각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잘 봐.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9고 이 길이가 7이야. 삼각형에 뭘 하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아.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이 값 찾는 거 배웠죠? 세 변의 길이 할 때 각 찾는 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7제곱은 5제곱 더하기 9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알파네.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됐니? 자, 그럼 이거 싹 정리해서 코사인 알파 값 구해주면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0분의 19라는 값이 나와요. 됐습니까? 끝났네요, 그러면. x제곱은, 우리가 구하는 x제곱은 갑니다, 이제. 6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알파 써주면 되죠. 그럼 코사인 알파가 30분의 19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면 x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3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4번 별표. 4번 별표, 5번 별표 3개. 자, 4번부터 갑니다. 자, 직선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요. 직선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잘 봐. y는 2x고 y는 x라는 그래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잘 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요만큼 얘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그러면 얘 보조선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 보조선 그려야 되는데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봐. y는 2라고. 자, 일단 그려보시고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쌤이 왜 y는 2를 잡았냐면 이게 계산하기 제일 편해서인데 내가 뭘 만들어 준 거냐면 요거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삼각형을. 자,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요 각을 알죠. 요 각에 대해서 내가 좀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면 요 각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근데 그 길이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 계산하기 편한 방법 2를 그리면 잘 봐. y는 2x라는 점은 1,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고
y는 x라는 점은 2,2를 지나죠. 숫자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각각의 직선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잘 봐. 이 길이가 매우 쉽게 구해져. 얼마야? 1이에요. 요거를 잡는 게 센스야. 선생님 다른 직선 잡으면 안 되나요? 잡아도 돼요. 1로 잡아도 돼요. 1로 잡아도 1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왜? 여기서 삼각형 만들어줘도 돼. 근데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거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요까지 거리 구해야 되고 원점에서 요까지 거리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데 분수 들어가면 막 제곱하고 그러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냥 y는 1로 놓고 해도 돼요. y는 3으로 놓고 해도 돼요. 니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문제 핵심은 뭐냐면 삼각형 만들어주고 변의 길이 찾자는 거야. 근데 그 변의 길이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계산하기 가장 빠른 방법.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여기가 1,2예요. 1,2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 빗변에 해당되는 얘만 구해보시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장을 시켜서 이만큼을 보면 얘는 요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요 변의 길이가 2가 되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길이가 2루트 2가 돼요. 그럼 끝났어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았죠?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1이에요. 됐니?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1제곱은 갑니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5 곱하기 2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까지만 해주면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가 있죠. 됐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계산해 보시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3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와야 답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5번 갑니다. 자, 기지개 좀 피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 게 총 10번을 봐요. 우리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잠깐 봐봐. 니네 10번 시험 보는 건 아니? 항상 왜 10번이야? 3학년 2학기 때. 네. 3학년 2학기 때 안 봐요? 보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수시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요, 보통. 3학년 1학기까지 수시가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수시 들어가는 게 중간기말로 치면 총 10번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봤어요? 5번 봤어요. 5번 봤어요. 니네 한 요 정도 남았어. 내가 대략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요 정도 남았어. 잘 봐. 제가 어제 평일반 애들도 상담하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도 상담해야 되는데 한번 날 잡고 니네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냥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원아 똑바로 앉아. 그렇게 앉지 말고. 그렇게 앉으니까 좋은 거야. 잘 봐. 내가 이런 얘기를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니네가 대학을 가건 뭘 하건 간에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아요. 내가 근데 맨날 돈이 모자라. 그럼 내가 돈이 좀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수입을 늘리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기본 논리란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재화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재화는 돈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서 잘 봐. 너네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니? 대학 가는데? 저 510일에다가 플러스 365 또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지? 한 방에 가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써야 되는데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없어. 시간을 늘려봤자 어떻게 늘리냐? 취침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취침 시간 줄이고 어제도 지금 아침 수업 오는데도 막 새벽 2시, 3시, 4시 막 이렇게까지 자고 아침에 와서 비몽사몽하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잘 봐. 한정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뭘 해야 돼?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돼요.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시간. 즉 쉽게 말하면 지출 줄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불필요한 시간이 무슨 여러분들 뭐 PC방 가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뭐 노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시간이야. 야, 차라리 놀아. 공부가 안 되면. 1시간만 딱 놀든가 30분만 놀든가 좀 쉬어.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있으면서 책상에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고 꾸역꾸역 있으면서 효율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1시간 안에 할 거를 3시간, 4시간 늘려서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아직 못해요. 못한다고. 왜? 눈에 닥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수행평가 나왔어요. 그럼 밤새다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밤샌 여파가 계속 이어진다고. 알겠니? 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꼭 밤새서 해야 되나? 얘들아, 수행평가를 제출 전날에 내? 제출 전날에, 제출하기 며칠 전에 꼭 주셔? 요새? 미리 공지하지 않아요? 대충 어느 정도 요땐 요거 할 거다, 요때 요거 할 거다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라도 공지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잘 써야 돼요. 연우야, 피곤해. 니네 3시간을 공부해도 확실하게 집중해서 3시간 공부하면 뭔가 뿌듯하고 좀 개운하고 그러지 않니? 근데 책상에 6시간 앉아있는데 6시간 앉아있으면서 그냥 졸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면은 뭔가 공부한 것 같은데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런 찝찝한 기분. 잘 봐, 얘들아. 여러분이 50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어떻게든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 근데 그 불필요한 시간 안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고민.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까? 내가 대학을 뭘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요, 여러분, 결정할 시기예요, 결정. 알겠니? 결정하고 실천해야 될 시기예요. 알겠어?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뭘로 가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실천해야 될 시기라고. 알겠어? 고민은 1학년 때 충분히 하면 돼요. 내가 뭘 할까? 진로. 뭐 요새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진로 활동, 창체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면서 다양한 활동 해보면서 아, 내가 뭐가 맞겠다, 뭐가 좋겠다, 내가 뭘 직업으로 살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 근데 지금 2학년 절반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거를 고민이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될 시기라고, 실천. 알겠어? 그리고 일찍 좀 자, 일찍 좀. 밤에 늦게 자지 말고. 니네 시험 아침에 봐, 저녁에 봐? 아침에 보죠. 대부분의 시험이. 수능도 언제 봐요? 아침.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언제까지 가야 돼요? 8시 10분까지 가잖아요. 수능도 8시 10분까지 입실이잖아요. 그죠? 사람 습관은 금방 안 바뀌어요. 어중뛰게 공부하는 재학생 애들 중에서 고3 애들 중에서 시험 망하는 이유가 생활 패턴 막 밤 3시까지 공부하고 막 아침에 정신 못 차리고 학교 가서 잔다는 둥 뭐 헛소리 삑삑 해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야, 평소에 아침에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수능장에서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아침에 최적의 능력을 발휘하겠니?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공부하고 아침에 집중하고 하는 습관을 차츰차츰 들여가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보면 생활 패턴들이 다 불규칙적이야. 언제는 밤늦게 잤다가 언제는 푹 잤다가. 잘 곰곰이 생각해봐. 꼭 내가 새벽까지 해서 만약에 뭐 새벽까지 놀면 그건 혼나야 되는 거고.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3시까지 공부하는 게 그거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수 있어. 하루 정도나 그럴 수 있다고. 늦게까지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그거를 새벽 3시, 4시까지 했어야 되나?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 니네가 미리 할 수 있는 거를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시간들을 점점 최소화해야 돼요. 알겠어요? 보세요. 예제 5번. 정신들 차리시고. 합니다. 예제 5번 보시면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가계 이등분선 성질 보시면 고1 때 배운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의 길이가 m이고 여기의 길이가 n이다 라고 하면 요게 가계 이등분선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밑변의 길이가 요렇게 돼서 여기가 mk가 되고 여기가 nk가 된다라는 거. 즉 하나의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가계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밑변이 4분이 됩니다. 밑변이 4분이 되는데 그 4분 되는 비율이 뭐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따라서 여기가 요 지점. 자, 요 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m 대 n 4분점이다 라는 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거야. 됐니?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 보세요.
자, 가계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길이가 15라고 되어 있어요. 됐니?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다 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갑니다.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값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4루트 6이죠. 그지? 그 다음에 요 각을 몰라요.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냥.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잘 봐. 요 각이 세타면 이 각도 뭐야? 세타야. 근데 요쪽, 왼쪽 각부터 보면 왼쪽 각은 얘와 얘의 끼인 각이야. 됐나? 그 다음에 요쪽 각을 보면 얘는 얘와 얘의 끼인 각이야. 그래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각각 뭘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각각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각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보세요. 첫 번째 왼쪽 삼각형부터 보면 10이고 4루트 6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2k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변형 공식 쓰면 세 변의 길이 할 때 공식 쓰면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2배의 10 곱하기 4루트 6 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4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전체 제곱. 이게 이제 세 변의 길이 할 때 코사인 법칙 변형한 거죠. 이항시켜서. 요렇게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도 보면 코사인 세타인데 똑같이 이번엔 오른쪽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2배의 4루트 6 15 곱하고 그 다음에 4루트 6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k의 제곱. 요렇게 하면 지금 좌변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같다고 놓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요 값에 대해서 4k제곱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 요 값에 대해서 9k제곱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같다고 놓고 k값을 찾아만 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요거부터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정리 싹 하면 80 루트 6이 나오고요. 분의 196 마이너스 4k제곱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면 두 개가 갖다 놓고 얘가 120 루트 6분의 321 마이너스 9k제곱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가 서로 같단데 미지수가 하나죠. k제곱에 대해서.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루트 6, 루트 6 날리고 오케이? 루트 6, 루트 6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80이고 120이니까 이렇게 뭐 곱해가지고 약분해서 이렇게 10 날리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 아니야? 약분하면?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3 곱하기 196 마이너스 4k제곱 이랑 2 곱하기 321 마이너스 9k제곱이랑 이렇게 해서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k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k가 3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BD는 몇 k라고 그랬냐면 2k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얼마? 6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